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닝 경마 해설 방송의 허찬지. 안녕하십니까. 성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영입니다. 자, 화면이 2017년도 이제 설이 끝난 이후에 제가 공지를 해드렸다시피 3인 체제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물론 제주경마 신사호 위원까지 한다면 이제 4인 체제로 저희 위닝 경마 해설 방송이 이제 돌아가게 돼 있죠. 사람 한 사람의 투입이 과연 경마 이 방송을 어느 정도 바뀌어 놓을 것이냐 고민되는 부분인데, 사람의 힘이라는 거는 엄청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 사람도 보강된 그 모습이 아마 위닝 경마 해설 방송을 보시는 경마팬 여러분들께는 더욱더 강한 무기를 가지고 경마장에 가시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박정혁 위원 소개를 간단하게 먼저 자기 입으로 한번 들어보죠. 제 입이 아닌. 자, 박정혁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박정영입니다. 아마 뭐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저는 아시다시피 방송을 상당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동안 뭐 최종 분석이라든가 또 썰전이라든가 또 박정혁의 승부조교를 1년 이상 진행을 하면서 저 스스로가 조금 나태해지고 또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좀 들게 되는 무렵에서 그게 한 작년 가을쯤이었는데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스스로 중단을 하고 재정비를 위한 시간을 가졌는데 한 3개월 동안 제가 본 거는 이제 방송 모니터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방송이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에 의해서 제가 방송을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송에 참여를 해서 패널로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한번 열심히 해보자는 그런 취지였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지금의 이 윈윈 방송은 상당히 좋다라는 느낌을 제가 처음 받았었고, 그 이후로 계속 관심 있게 봤는데, 여기 계신 김성원 위원 같은 경우에 뭐 부산 서울을 매주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한 2, 3년 이상을 지금 거의 매주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 그 허찬진 위원도 복귀를 정말 열심히 하는 걸로 좀 뭐 한 10수년이 됐는데 10수년 전부터 제가 알고 있던 전문위원인데,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정말 이런 분들하고 함께 방송을 하게 돼서 굉장히 좀 영광스럽고, 앞으로 또 저의 모토인 새벽조교로 해서 열심히 한번 이 방송에 참여를 해가지고 또 새해가 또 해도 바뀌었는데 정말 단단한 마음가짐, 각오를 가지고서 한번 열심히 한번 노력해서 좋은 방송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이제 내일 방송도 그렇고 앞으로 차차 소개하는 부분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체제가 완벽히 갖춰져서 움직인다는 점, 제가 누누이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거고, 전문가들 사이즈 검증은 요즘 뭐 바로 나옵니다. 조금만 두고 보시면은 적중률 쏟아져 나오고, 그 다음에 방송들 보시면은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는 뭐 경마팬 여러분들이 하도 윗사이즈들이 높아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절로 평가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부산 소식 좀 전해주죠, 간단하게. 네, 우선 부산에 이제 서소훈 기수가 이번 주부터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뭐 오전부터, 그리고 어제 부산 제가 내려갈 때부터 많은 전화를 좀 받아봤는데, 자, 서소훈 기수가 1월 26일부로 부산 경마장을 좀 떠나 있습니다. 자, 군대 입대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요. 대한민국 남자라면 또 군입대 갔다 와야죠. 서소훈 기수도 늠름한 모습으로 저는 돌아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고 있고요. 자, 이탈리아의 안드레아 메자데스카라는 기수, 그리고 지금 이 마사요 홈피에는 사이프러스라는 나라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키프러스입니다. 키프러스를 좀 사이프러스로 이렇게 좀 풀어쓴 모양이에요. 자, 거기에서 온 마리오스 미나라는 기수. 자, 아직까지 이 두 명의 기수를 제가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수들에 대한 제가 명성을 좀 충분히 좀 들어놓은 상황이고, 부산에서도 이 기수들에 대한 기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제가 꼼꼼하게 좀 챙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뭐 좋은 소식이에요. 두바이에 갔던 이 19조 마방 말들, 메인스테이, 그 다음에 또 파워블레이드, 서울블릿, 뭐 이런 말들 다 입상권, 우승까지 차지하고 또 입상권 언저리에 또 보이면서
쾌거를 올리고 국위 선양을 하는데 상당히 마방도 그렇고 19조 마방 제가 지난주에 좀 안 좋은 일들이 있는데 이겨낼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역시 말들부터 우선 국위 선양을 했기 때문에 좋은 모습들로 19조가 변화가 보일 것이라고 또 판단하고 있어요. 조금만 좀 보탤까요? 제가 그 메인스테이는 우승을 차지했고요. 뭐 파워블레이드 뭐 잘 뛰었고 거기서 굉장히 좀 이슈가 됐던 게 좀 이쁜 말 콘테스트에서 우리나라 돈을 알고 봤더니 한 30만 원 정도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파워블레이드가 뽑혔는데 알고 봤더니 좀 각 나라별로 하나씩 돌아가면서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좀 속설이 좀 있었습니다. 참가의 의의를 둔다? 예. 어쨌거나 부산 말들의 쾌거예요. 우리나라 경마의 쾌거이기도 하고 부산 말들의 쾌거. 서울 경마는 앞으로 좀 변화를 많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부산하고 붙을 수 있어요. 뭐 작년도 그랑프리에 클린업 조이 하나 우승한 걸로 하고는 액땜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서울 경마의 발전을 기대하면서 부산 경마 시작을 하도록 하죠. 자, 1경주 갑니다. 1000m 국 6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로 설날 이후에 첫 경마가 시작이 됩니다. 자, 부산 경마 1경주 송원요. 인기도에서는 조금 밀려있을 법한 마필인데요. 저는 9번 나이트 퓨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마필 데뷔전 당시에 유광희 기수. 자, 21주에서 나름대로 데뷔전에서도 좀 기대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발걸음 자체를 끌어내기가 좀 어렵겠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나이트 퓨리인데 경주를 거듭하고 시간을 거듭하면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자, 마방에서도 굉장히 좀 호전세의 발걸음 느끼고 있고요. 등짝을 또 조성공 기수로 바뀌었다면 이번에는 반드시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9번 나이트 퓨리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안장에 무게감이 일단 실렸습니다. 모래도 적응해봤고. 자, 박정영 위원. 나이트 퓨리는 제가 조교 봐도 이제 좀 많이 좋아진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참고로 좀 말씀드리겠고, 저는 6번 초동 특급인데요. 이게 이제 인기도가 아마 인기 1위로 형성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지난번에 이제 큰 마법에 이어서 2위를 차지를 했는데, 지난번이 이제 데뷔 3전째였고, 이번이 데뷔 4전째인데, 지난번까지도 사실 조금 걸음 자체가 조금 둔한 감이 있었고, 발심도 좀 높은 감이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2위를 차지를 했던 게 초동특급이고, 전개를 보시면은 이제 걸음발로 2위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번에 보면은 걸음 자체가 상당히 빠릿해지면서 주행 자세도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초동특급은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마필로 저는 지금 보고 있을 정도로 마필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서송 기수가 이제 군대 가기 때문에 이제 서울에서 내려간 기수도 조인권, 하만식, 조성권, 1경주부터 다 지금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 기수들하고 이제 부산에 있는 유현명 기수라든지 최시대 기수라든지 그다음에 또 용병들이라든지 이런 기수들의 이제 싸움이 아주 볼만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기 또 지명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또 타줘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눈에 띄는 기수가 조인권 기수가 뭐 아주 고배당들만 그냥 터트리고 그냥 다 아주 올해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제 관심 많은 안축이 이번 시티 위너예요. 지난번에 인기 1위였고, 직전 11월 25일 날 경주 때는 뭐 착차가 없었고, 지난번에 인기 1위였는데 깨졌던 이유는, 초동특급한테 깨졌던 이유는 발주 문제예요. 기립하면서, 한 박자 늦발을 하고, 그 바람에 갖다 밀려고 가니까 심소모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한 발을 못 쓰면서 4차게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부드러운 출발만 된다면은 역시 안쪽 게이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판단해서 이번 시티 위너를 추천을 하겠습니다. 자, 이경주 갑니다. 1200m고요. 국 6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 자, 박정현 위원. 네, 이경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9번 제키필라가 아마 신의 마필로서 많은 관심을 모으겠는데, 김영관 마방이 한동안 조금 잠잠했었죠. 근데 이번에 그 휴장기를 거치면서 조교 내용을 보니까요. 이제는 19조가 서서히 기지개를 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19조 마방의 마필들이 전부 돋보였던 그런 모습인데 9번마 제키필라가 주행 심사도 좋았지만은 새벽 조교 모습도 아주 좋았고요. 부마가 이 위드 디스팅션이라고 해서 단거리에 상당히 강한 그런 혈통을 가지고 있는데 주폭 자체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혈통적인 어떤 조건도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9번마 제키필라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접전마 중에 또 최고가 말이기도 해요. 8,500만 원짜리. 자, 성원. 네, 저도 아직 경험이 없는 마필인데요. 7번 슈프림입니다. 자, 이 마필이 아마 서울에서만 보고 있으면 차주제킹 때문에 왜 나왔는지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차주제킹을 달고 훈련을 했습니다. 저는
슈퍼슈프림은 이미 지난주에 말을 만들어놨다라는, 그러니까 지지난주 휴장 전부터 말을 만들어놓고 이번에 출전을 시킨다. 뭔가 좀 은폐되어 있는 느낌을 정확히 좀 받을 수 있었고요. 현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 때문에 마방에서의 기대감 상당히 올라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예 말들 두 마리를 설명을 해줬고 기존 말들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편성은 좀 약한 틈에 뛰었습니다만 지난번에 이제 첫 호흡을 맞춰봤어요. 유현민 기수가 다르마. 근데 이 말은 발주할 때 좀 겁이 있어요. 그래서 출발할 때 옆에 말들을 보고 놀라거나 그다음에 또 발주가 좀 늦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계속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렇게 늦발을 하고 겁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외곽으로 치고 나왔던 끝걸음이 이번에 1000m면 좀 불안합니다만 1200이라는데 점수를 좀 줄 수 있겠고 기수가 바뀐 말 6번 KO 파티 사토시죠. 사토시는 되든 말 안 되는 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조심해야 돼. 항상 배당이 나올 때 사토시가 안 탔던 말을 탈 때 이럴 때는 다른 기수들보다는 역량이 100% 이상 더 늘어난다는 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3경주 갑니다. 1300m 꼭 6등급 마필들 9대의 접전구도고 저희가 방송을 이제 3인 체제로 하기 때문에 제가 부가 설명을 평상시보다 좀 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1인 한두씩 상황을 내게끔 만들어 볼게요. 자, 3경주 갑니다. 성원이 1300. 네, 저는 9번 리치먼인데요. 자, 이마필 데뷔전 치를 때 제가 이마필에 대해서 딱 한마디 말씀드렸습니다. 근성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다. 데뷔전에서 1300을 나간 이유도 스타트보다는 근성으로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편성 자체를 보고 15조에서 잘 골라 쓴 거고요. 자, 이번에도 다시 한 1300인데 역시 근성 더 좋아진 모습에 전보다 훨씬 이제는 안정된 발걸음까지 보이고 있는 마방의 내용 더해서 9번 리치머니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리치머니. 자, 박정희. 네, 저는 달콤한 인생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전을 뛰었는데요. 사실 12월 달부터 이 말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도 추천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지난번 경주 같은 경우에는 시크릿 마린의 더비 골드가 들어오면서 아마 배당이 터졌었고 성원이 의원이 아마 그 경주를 적중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날 이제 주로가 상당히 무거웠거든요. 앞선이 좀 무너졌던 그런 모습도 있었고 달콤한 인생이 또 선행을 못 갔고 외곽 게이트 불리했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 달콤한 인생이 조금 부진했었는데 분명히 좋아져 있기 때문에 1번 게이트 안말 경주 최시대 기수인데요. 이것은 분명히 찬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 추천하는 인기마입니다. 6번 텍사스 퀸이 되겠고 안장은 일단 유현명 기수고 지난번에 사실 이게 발동이 조금 늦게 걸리기 때문에 1000m보다는 더 늘어난 거리가 유리하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그래도 그 빠른 흐름에 선입권에 붙여서 그래도 끈끈하게 묻어서 3착을 하는 모습 이번에 뭐 강자들 없고요. 제가 볼 때 유현민 기수의 카드라면은 서두르지 않고 참고 타면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한 발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6번 텍사스 퀸을 추천을 하겠고 지난번에 이 말을 아마 우리 성원 의원이 저한테 얘기한 것 같아요. 투표를 잘못해서 1000m 했었다고 1300 나가야 되는데 그죠? 그걸 제가 기억력이 좀 가동이 되니까 생각이 나네요. 자, 4경주 갑니다. 이제 그런 건 이제 내용이죠. 취재에 들어가는 내용들에서 받아오는 내용들이니까 4경주로 넘어갑니다. 1600 꼭 6등급 마필들 12도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자, 성원 의원. 1600을 노리고 좀 나온 마필이 한두가 있는데요. 바로 5분마 타임 리스입니다. 자, 이 마필이 지난번에 미르코 기수 스타트를 조금 잘못 봤다는 판단이고 이번엔 조성군 안장인데 마방에서 또 늘어난 거리 한번 띄워보자. 국산 6등급 1600이란 거리가 흔치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 경주를 대비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자, 안쪽에 우리 기쁨이라는 선행력을 가진 마필 그리고 외곽에 한두 마리가 보이긴 하는데요. 5번 타임리스의 기승기수의 순발력이라면 그리고 지금 늘어난 스피드감이라면 충분히 앞에 갖다 붙일 수 있겠다. 1600이지만 충분히 재밌게 볼 수 있는 마필이 5번 타임리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박정현 의원. 예, 아마도 요 경주는 지금 1600이라고 해도 지난번에 이제 걸음에 올라왔던 아이마델이 아주 강력하게 인기를 얻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아이마델도 좋은데 저는 복병마 한두 추천을 드릴게요. 6번 골든블릿이라고 하는 마필인데 이 골든블릿이 이제 10월 14일 날 많은 이 사토시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많은 인기를 모았는데 그때 이제 공교롭게도 당시에 같이 뛰었던 3번, 4번, 5번이 전부 다 이 상태가 좋았었고 고말들이 이제 1, 2, 3위를 차지를 했었고 그 이후로는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이 말 같은 경우에는 단거리보다는 중장거리가 훨씬 더 좋다. 이 늘어난 거리가 좀 더 유리하다라는 판단이고 특히 이 마무리 조교 때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그 강구보를 나가는데 상당히 그 좋은 탄력을 보였기 때문에 좋은 주폭을 보였기 때문에 이 골든 플리시라는 마필은 배당 마필로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제가 뭐 아이마들을 추천할 수밖에 없네요. 예. 일단 편성도 그렇고 출전마 중에 가장 고가의 말입니다. 2억짜리인데 앞으로 2억 뽑으려고 그러면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야 될 것 같아요. 1600이든 1400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열심히 뛰어줘야 될 말이기 때문에 9번 아이마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5경기로 갑니다. 1000m, 그 5등급 핸디캡 12대 접전부가 되겠고요. 성원이. 네, 4번 골드 플라잉인데요. 사실 지난번 경주에서 좀 해피공주가 워낙 잘 뛰었습니다. 마신 차이가 한 6마신 정도 났는데, 자, 이번에는 기수가 이제 한만식 기수입니다. 한만식 기수의 장기는 마필이 힘한 배가 가장 적절하게 잘 되는 기수다. 그렇다면 골드 플라잉에 지금 올라간 마필의 상태와 더불어서 등짝에 힘까지 발휘할 수 있겠다. 4번 골드 플라잉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박정희 위원. 네, 저는 미스 캔버라입니다. 아까 이제 허찬진 위원님이 미스 캔버라 그 사토시 기술을 얘기를 했었는데 참 사토시뿐만이 아니라 그 이쿠야스라든가 뭐 우찌다라든가 뭐 아베라든가 돌이켜 보면은 이 부산에 왔다 간 일본 기수들이 진짜 걸출한 그 스타 기수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사토시 기수도 정말 그 제가 이렇게 말 타는 거 보면은 놀라울 정도로 진짜 이 말은 끌고 들어오기 어려운데 하는 말들을 친구가 걸려서 끌고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미스캔버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약간의 근정, 항상 2%의 근정 부족을 보여주는 그런 마필인데 지금 상태 좋습니다. 사토시 기수라고 한다면 그 부족한 2%를 채워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예, 사토시.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일본 야쿠자하고 연계가 된 기수들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수들이 한두 명씩 있었어요. 너무 잘 타니까. 얘들이 뭐 대끼리 그냥 부러뜨리면서 찍새 먹고 그다음에 또 고배당 들어와서 먹는 그런 유하고 연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까지 갈 정도인데 심증입니다. 물증은 없고요. 하여튼 사토시는 뭐 날아다니는 건 사실이니까. 자, 승분전 받고 있습니다만 10번 빅토리 브라운이에요. 9월 30일 날 경주에서 바로 이착을 하고 그 다음에 공백 이후에 나와서 무리했고 지난번에는 선행 나서서 돌아왔는데 이번에 상대들이 좀 빡빡합니다. 사실 승분전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울줄리 마방의 말들도 상당히 승분전에 바로 때리고 하는 19조 마방하고 특성이 같아요. 말이 좋아졌다 싶으면 그냥 또 때립니다. 그런 말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발 빠른 말이 몇 조가 있어요. 안쪽에 금태라든지 한라돌풍이라도 있긴 있는데 마음 먹으면은 뭐 바로 붙일 수 있고 하다못해 선행 못 나가도 선입으로 또 볼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10번 빅토리 브라운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6경기 갑니다. 1000m 혼합 4등급 핸디캡 12의 접전도가 되겠고요. 박정희. 예, 저는 1번 당대광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부터 좀 변화를 보였다 판단이 됐고 의외로 이 말이 초반에 좀 늦었거든요. 자리 싸움에서 안쪽에 1번, 2번, 4번이 다 빨리 나와버리면서 3번 게이트에 있던 당대광이 진로가 막혀버렸어요. 근데 이제 안쪽을 뚫고 이게 올라오는데 이 당대광의 변화를 확실하게 보여줬던 대목이고 이 당대광은 초반 스피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 게이트인데 밀고서 선행도 가능할 정도로 순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전개를 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성원. 네, 저는 4번 영광 승리입니다. 자, 최근 두 번의 경주 좀 아쉬웠습니다. 특히 지난번 같이 뛰었던 상대가 아메랑스 패션이고 그 전에 이제 샌디에고 마린, 정상코리아, 담양하로 상당히 능력 있는 마필들과 뛰면서 편성상에 조금 불이익을 받던 마필이고요. 자, 이제는 부담 중에 올라갔지만 하만식 기수의 지금 마방의 그러니까 내용까지 더한다면 충분히 좀 통할 수 있지 않을까. 4번 영광 승리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나머지 말들이 이제 입상 가능한 전력이 앞에 나갈 수 있는 얼음공주라든지 지난번에 입상을 했던 오선돌 무적 원더풀 이 정도의 말들로 갈리는데 사토시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배당의 가치가 있을 때는 먹을 게 있을 때는 같이 따라가는데 먹을 게 없을 때 눈에 보일 때 이럴 때는 뭐 거의 허당 칠 때도 많아요. 그보다는 역시 오선돌이나 무적 원더풀의 기대치를 좀 더 갖게 만드는데 그 중에서도 마체라든지 발전 기대치 가격면으로 볼 때 9번 무적 원더풀이 지난번에 비스토우드가 굉장히 빠르게 레이스를 흘렀는데 거기에 붙여서 힘을 많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2착으로 왔다. 그러면 이전째인 경주에서는 조금 더 끌어주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자, 7경주 갑니다. 1300 국 5등급 핸디캡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성훈이. 이번에는 인기도에서 조금 밀려있을 마필입니다. 바로 11번 에그니스인데요. 자, 이 마필이 이제 승군전입니다. 1300 거리 늘어났고요. 자, 이 마필이 지난번에 2등을 차지했는데 가장 높게 평가되는 부분이 스타트 능력이 향상됐답니다. 자, 마방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놨고 발걸음은 전보다 훨씬 더 늘어났다는 내용에 물론 승군전의 상대들이 강해져서 마방이나 등짝 이런 거 자신하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조건 자체가 전보다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줬고 발걸음도 늘어났고 스타트 역시 전보다 훨씬 보강된 내용이라면 11번 에그니스의 재밌는 부분을 저는 한번 노려보고 싶습니다. 네, 박준희. 예, 저는 유성 포스트입니다. 이게 데뷔 초기에 잘 나가다가 좀 부진에 빠졌고 쉬었다 나오면서 지난번에 배당을 터뜨리고 들어왔는데 이게 우연이라고 이제 볼 수가 없어요. 물론 당시에 인기도는 어느 정도 끌었어요. 그렇지만은 외곽 게이트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조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외곽을 잡아 돌리면서 콜랜드 기수가 입장을 했는데 콜랜드가 외곽을 잘 타는 건 맞습니다만은 유성 포스트는 지난번부터 확실히 마필 자체가 좀 변화가 된 게 틀림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1번 게이트로 내려왔는데 오늘은 좀 더 잘 띄워주겠다 할 정도로 이 마필 컨디션 많이 좋아져 있기 때문에 유성 포스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원래 지난번에 추천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데뷔전인데 말이 좀 안 좋다는 얘기를 듣는 바람에 추천을 못했어요. 테이크 포밀즈인데. 그대로 1번 게이트에서 그냥 앞에 나가고 돌아버렸는데 이 겨울 특히나 날씨 추울 때 경마의 특징이 살아난 애들이 더 뛴다는 얘기죠. 승군전이든 아니든 간에 일단 걸음을 살아나게 잡아 당긴 애들보다는 승부를 걸었던 애들이 또 연달아 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실바가 주행 검사를 받고 최시대한테 맡겼는데 이제 본인이 맡아서 상금 벌 차례다라고 보여지죠. 2017년 2월 3일 금요일 부산 8경주입니다. 거리 1200, 국 4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당근어찬진의 부산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경기입니다. 제가 구정 전 금요일 날 경마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메인 승부경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적중을 들어가겠다. 중배당 막권에 약속한 대로 금요일 메인 승부경주 한 방으로 제대로 꽂아냈습니다. 중고배당 막권을. 이번 구정이 지난 이후 첫 메인 승부경주 고민 많이 했습니다. 고민 끝에 골라낸 8경주예요. 정확한 사연을 갖고 제대로 때릴 8경주를 골라놨습니다. 남들의 눈에는 긴가민가 혹 안 걸린 마필, 제 눈에는 힘중과 물중을 정확히 갖고 있는 말들, 그 말로 한 방을 때리고 들어갑니다. 헛바람 부른 인기마 역시 도려내면서 제대로 된 공략을 할 테니까 같이 동참하시고 승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마판의 정보대장 성원입니다. 성원이 준비한 2017년 2월 3일 금요일 메인 승부처는 구경주입니다. 자, 우선 경주에 앞서서요.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시작, 스타트. 물론 우리가 지난주 한 주 경마를 쉰 거예요. 또 이제 지금부터 경마를 시작하면 추석 휴장 전까지 쉼없이 돌아갑니다. 자, 그때 가면 또 한 주 쉬겠죠. 한 주를 쉬면서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한다는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2017년도가 구정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새롭게 시작된다. 앞으로 쉼없이 돌아갈 2017년도. 제가 그동안 뛰었던 것보다 더 열심히 뛰어다니겠다는 각오의 말씀 먼저 드리고 메인 승부처 진행합니다. 자, 구경주가 1200m고요. 호남마 4등급 총 12마리가 출전했습니다. 자, 이번 경기에 출전하고 싶어도 출전하지 못한 많은 마필들 또 딴 데로 넘어갔습니다. 자, 올해부터 경주 운영체제가 좀 바뀌었어요. 외산마들도 국산마 등급, 같은 등급에 가서 뛸 수 있는 조건. 물론 꽉 차지 않았던 조건. 자,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자, 이번 구경주에 제가 너무도 재밌게 생각하는 마필이 출전을 합니다. 데뷔전 당시에 이 마필은 다음부터 저와 함께 하시면서 노리면 된다.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던 마필이 이번 경기에 출전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승승장구할 것이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배당판에서 어떤 마필이 바람을 잡고 어떤 마필이 많이 팔리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이미 데뷔전 치르기 전부터 이 마필에 대한 평가를 알고 있었고 이 마필에 대한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이유, 조금 늦댈 수 있다. 그래서 데뷔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로 출전합니다.
자, 그 마필 놓고 2017년도 첫 번째 메인 승부처 들어갑니다. 성원이 꼭 함께 하시는 분들께 적중과 항구라라는 선물로 2017년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1800입니다. 2등급 핸디캡 12대 접전 기도가 되겠고요. 성원이요. 저는 또 부러질 때까지 인정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3번 스마트벨러. 지지난번 제가 나올 때마다 이 마필은 부러질 때까지 인정이다. 자, 이 마필을 제가 한번 돌이켜봤더니요. 딱 2번을 못 들어왔습니다. 그 2번이 데뷔 이전째 이천 기수가 3등을 차지할 때, 그리고 10월 30일 날 이천 기수가 7등을 차지할 때인데요. 자, 그 2번의 경주가 공교롭게도 다 이천 기수였다. 자, 그 외의 기수들은 전부 다 1등을 차지했던 마필입니다. 뭐 마필의 능력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요. 마필의 상태가 워낙 좋습니다. 순군전이지만 부담 중량 높지만 충분히 통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박주임이요. 예, 저는 6번 중앙대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뭐 벌마의 신이라든가 뭐 스텔스라든가 소울브레이드, 미라클리지, 스마트별로 이제 많은 말들이 아마 분산이 돼서 팔릴 것 같아요. 중앙대는 아마 인기도에서 조금 밀려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중앙대로를 28전 동안 지금 10번 입장한 말인데 최근에 좀 계속 안 좋았어요. 예, 근데 최근에 보던 중에 가장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어서 유현명 기수 한 장인데 아마도 초반 선두권 강공을 펼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6번 중앙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식경주 약간 좀 혼전세가 좀 있어요. 좋아진 말도 있고 지금 4점 마방에서는 소울블레이드하고 글로리데이지를 꺼내놨는데 앞방 뒷방 보겠다는 얘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10이 앞에 가서 안 되면 1위 치고 올라오는 작전이 들어갈 텐데 10은 지난번에 잘 만들어놨는데 깨진 이유는 골드문이란 마필이 외곽에서 심하게 경합을 하면서 쫓겨가는 바람에 선행 페이스 조절을 못해서 깨졌던 거고 이번에 선행을 편하게 받고 주로가 오전장에 선행이 돌아간다 보면은 내일 신경을 좀 쓰시고요. 그렇지 않다 그럴 경우는 뚝심마인 8번 벌마의 신을 역시 근성이 강한 놈이니까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1400 혼합 3등급 핸디캡 12대 접전 구도인데 이번 11경주는 박정혁 위원의 메인 승부예요. 근데 이제 메인 승부 오늘 첫날 첫 방송을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경마팬 여러분들께 얼굴도 좀 더 보여드릴 시간을 좀 갖고 그다음에 다음 이제 토요일 일요일 방송부터는 이제 원샷으로 갈 겁니다. 메인 승부가. 근데 오늘 첫날이니까 경마팬 여러분들께 메인 승부를 어떻게 진행하겠다 포부를 좀 설명해드리는 출사표를 던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그리고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공교롭게도 마지막 경주를 또 메인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 좀 포부를 좀 얘기를 하자면은 허천진 위원은 저한테 무조건 맞추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냥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또 저는 또 메리트 있는 경주를 좀 선호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또 지금 이 방송에 제가 패널로 들어온 이상은 일단은 허천진 위원 얘기대로 정말 맞추는데 일단은 우선을 좀 두려고 합니다. 마지막 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했는데요. 요 경주에 대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요 경주의 편성을 보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아리까리하다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드시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무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휴양을 하고 나왔고, 비스터 우드라든가 승급전 코틴 픽인 것도 지금 휴양을 하고 나왔고, 아메랑 스페셜은 거리가 들었고, 안쪽에 BKP라든가 굿캐스팅, 카우보이 캡슐 이런 말들까지 어우러져서 좀 혼전 상황으로 펼쳐질 경주인데 저의 메인 승부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일단은 쉬었다 나온 말들, 무패라든가 코틴 픽인 곳이 있는데 이 말들 중에 한두는 좋고 한두는 좋지가 않고요. 그리고 포인트는 앞으로 많이 뛸 말, 정말 많이 뛸 말. 분명히 지금 혼합 3등급에서 기대주라고 할 수 있는 말이 2마리가 껴 있습니다. 그 2마리를 제가 메인 주력으로 승부로 한번 들어갈 생각인데 이것은 이제 훈련 내용이라든가 경주 전개라든가 여러 가지 검증을 통해서 제가 선별을 해서 지금 쭉 뽑아낸 마원이기 때문에 이 방송 들어서 이제 첫 메인 승부처인데요. 정말 적중도 하고 또 이 좋은 배당으로 당연히 이 경주가 맞추면은 압축해서 맞추면은 좋은 배당으로 아마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꼭 적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꼭 맞추라는 얘기는 뭐 이제 지저분한 맞추라는 건 아니에요. 제대로 골라서 제대로 맞추라는 얘기고 다른 전문가들하고는 차원이 좀 틀리게 움직여야죠. 저희 위님 방송은.
그리고 올해 2017년도 모토는 아무래도 메인 승부의 집중력일 거예요. 아마 각 전문위원들, 특히나 위린 경마방송, 우리 신사고 위원도 그렇고, 제주, 성원위원이라든지 박정현 위원, 저까지 우선 가장 중요한 메인 승부에 총력전을 펼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준메인이고 본인들이 이제 가는 그런 경주들이 되겠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경마팬 여러분들께 인정받는 그런 전문가들 방송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주말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2017년 2월 3일) 금요일 제주경마 위닝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설이 지나고 이제 2017년도 제대로 된 이제 경마가 시작이 되겠죠. 이제부터는 추석 연휴까지, 휴장까지는 쉴 새 없이 경마가 시행이 됩니다. 이번 2017년도도 저희 위닝 경마 방송에서 제주를 책임져줄 신사고 위원, 마음고생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고민도 좀 했고, 그리고 또 2017년도는 어떻게 또 경마를 이끌고 갈 건지 얘기도 저희가 좀 들어봐야 되겠고. 자, 신사고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제주도 신사고입니다. 예. 근간 뭐 제주 경마 때문에 고민 좀 많이 했죠? 예, 뭐 연말에도 좀 솔직히 성적이 별로 안 좋았는데, 예. 1월 달에도 보면 뭐 경마가 어렵습니다만 저 자신이 뭐 충마 선정이라든가 이런 좀 조합에 관련해서 미스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제가 지난 뭐 휴가 때 뭐 제주 경마 끝난 다음에 또 서울에 올라가서 선배님도 만나고 좀 여러 얘기도 나누고, 방송에 대해서도 얘기도 나누고, 뭐 앞으로 또 우리가 또 가야 할 방향들 또 여러 얘기도 나눴고, 좀 서울에 갔다 와서 그런지 다시 또 일을 새벽 쪽에 나가면서 다시 또 한결 또 편한 마음으로 다시 또 이번에 일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한테 신사고 위원이 그러더라고요. 한 달만 좀 쉬면서 휴양 기간을 갖고 휴양 재검을 받고 나오면 안 되겠냐. 네. 근데 저는 제가 냉정하게 얘기했습니다. 안 된다. 휴양 기간 가질 동안 더 열심히 봐서 적중을 만들어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2017년도 제주 첫 경마일도 함께 갑니다. 저희가 가는 거고. 그리고 또 신사고 위원이 이제 좀 뭔가 기운을 좀 바꿔보려고, 또 본인도 또 좀 좋은 느낌을 받고자, 게시판에도 썼다시피 경마를 하시면서 좀 어려움에 봉착당한 분들, 처한 분들을 위해서 라면 보내기 운동을 좀 하겠다, 올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좀 반가웠어요. 저희 위님 방송도 앞으로 뭐 라면 보내기뿐만 아니고 이제 불우이웃 돕기도 이제 올해 2017년도는 불우 아동 돕기라도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저희가. 근데 그 시초로 우리 신사고 의원이 이제 라면 보내기 운동을 2월 달부터 하죠. 2월 첫째 주 경마가 끝난 2월 둘째 주 경마일 날 신청받은 분들에게 이제 라면을 보내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줘보죠. 예. 이 경마팬을 위한 이 라면 보내기에 원래 이 시초는 이 돌쇠 전문가라는 분이 있죠. 예, 네. 그분이 상당히 오랜 기간 해 오셨고, 제가 그분과 예전에 얘기를 나누면서 상당히 좀 이런 이 고객들과 이 팬들과의 나눔에 대해서 상당히 감명을 깊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만약에 그 일을 못하게 된다면 그 다음엔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약간 좀 최근에 뭐 좀 사정이 있으셨는지 중단이 돼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부터 또 그 일을, 그 바톤을 이어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뭐 단순합니다. 월간 한 달에 한 번 신청하신 분들께 라면을 한 박스 보내드리는 건데, 사실은 제가 어제 밤에 글을 올렸는데 벌써 한 문자가 한 50개 이상이 왔네요. 그만큼 지금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느꼈고, 뭐 신청하신 분들, 어려운 분들이라면 저는 뭐 흔쾌히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선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이렇게 좀 뭐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또 다른 분들한테도 또 이런 좋은 이런 뭐 캠페인이라든가, 좀 우리가 너무 이 경마판에서 너무 냉정하지 말고
팬들과 함께 가자. 또 어려운 분들과 함께 좀 나눔을 갖자. 또 이런 운동이 같이 이렇게 좀 좋은 기운으로 함께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어쨌거나 이 좋은 마음으로 시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좀 참여하시는 분들 또 신청하시는 분들도 진짜 양심껏 좀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주소가 오는데 무슨 아파트 주소라든지 뭐 아파트도 물론 임대 아파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은 양심껏 좀 신청을 좀 해주셨으면은 진짜 골고루 좀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근데 뭐 어떤 분들은 쌀은 많은데 라면이 없어서 신청한다 이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는데 그런 분들은 좀 피해 주시고 진짜 좀 어려우신 분들 또 이런 행사에 들어오셔서 라면 또 힘들어서 라면을 받아 보신 분들 중에 또 잘 되신 분들이 있으면 또 다른 분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정신들을 갖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의 신청은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사고 위원이 이제 시초로 시작을 합니다만 저희 위님 방송에서도 이제 불우 아동 돕기를 2017년도에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운들을 모아서 저희 방송도 잘 되고 경마 팬 여러분들이 또 참여하시는 경마 팬 여러분들도 전부 다 그 기운을 받아 가시게끔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신사고 위원. 네. 어쨌거나 그 신청하는 부분은 신사고 위원 게시판에 가서 글을 읽어보면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뭐 핸드폰 번호에 문자만 보내시면 되니까요. 예. 어려운 분들은 주저하지 않으시고 보내면 이번 달에는 어차피 매주 첫 번째 주 경마가 끝나면 예. 바로 보낼 생각이기 때문에 이번 주 경마가 끝난 다음에 제가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신청하신 분들께 보낼 생각입니다. 예. 뭐 꼭 굳이 신사고 위원회 ARS를 안 들으신다 하더라도 되는 거죠? 아니 당연하죠. 네. 뭐 이런 게 상관없이 당장 이렇게 어려운 분들께 뭐 조금이라도 좀 용기를 줄 수 있는 기운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돕고자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예. 근데 이제 만약에 1순위는 신사고 위원 ARS를 들었는데 어렵게 되신 분들이 1순위가 아닐까요? 제가 뭐 일일이 그런 거를 확인을 못 하니까요. 예. 그러니까 문자를 주신 분들 보니까 제 팬인 분도 있고 예전에도 라면을 받아왔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주소도 없이 그냥 뭐 고맙다 이런 걸 해줘서 또 이런 메시지도 있고 상당히 좀 메시지를 보면서 좀 저 역시도 상당히 좀 기분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어쨌거나 제가 웃자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좀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만 혹시 이제 신사고 위원 음성을 듣다가 만약에 지신 분들은 그걸 문자 내용에 좀 쓰세요. 그러면 아마 더 일찍 도달이 될 겁니다. 자, 어쨌거나 좋은 기운 받아갖고 한번 시작해보자고요. 중요한 얘기는 또 내일 토요일 경마에서도 또 하고 방송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네. 자, 1경주 800m 3세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가 되어 있고요. 신사고 위원이 가장 세게 보는 마필 있다면요? 예, 관심말은 그 안쪽 게이트의 2번 마 풀파워란 말입니다. 이 말이 보면 이 말은 과거에 데뷔 초창기에도 이 주행 물량이 상당히 문제예요. 저 그때 보면 말이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말이 좀 사행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약간 좀 훈련 시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잡혀가고 있고 보니까 뒤에서 올라오는 걸음은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안으로 많이 기대다 보니까 기대면서 걸음을 탄력을 못 살리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외곽 게이트에서 좀 힘겨운 걸음에서도 올라오는 걸음이 있었고 이번에 안쪽 게이트에 기민한 기술하면 또 내치 기대는 그런 주행도 파워 있는 말머리로 좀 잘 몰아내서 좀 이 말의 능력을 끌어내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기대감을 갖는 말입니다. 예, 이게 지금 모바일 경주인데도 불구하고 혼전 경주가 붙어 있어요. 그죠? 예, 거의 뭐 거의 부진마 위주의 혼전이죠. 네, 얼핏 딱 보면은 기록상으로 보면은 위미제일이 가장 앞서 있는 건 사실인데 사실 복귀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허구한 날 맨바닥에 있다가 늦게 올라오기 때문에 편성은 만났습니다만 또다시 그렇게 늦게 올라오면은 이게 또 인기마로 팔리고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3번은 어때요? 컨디션이? 이 말은 훈련과 상태는 항상 좋은 편이에요. 근데 이 말의 최대 단점이 체형 자체가 전혀 순발력을 살릴 수 없는 이 목 부분이 상당히 두터운 말이에요. 초반에 목에 반동이 없는 그런 초반 반동을 살릴 수 없는 그런 스타일의 체형이다 보니까 이 말이 스피드가 늦은 이런 부분은 아마 체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보완이 안 될 겁니다. 마지막에 순간적인 스피드라든가 탄력은 있지만 초반 걸음이 워낙 느린 말이기 때문에 항상 맨 바닥에서 추입을 해야 되는 또 그런 전개밖에 할 수 없고요. 물론 앞선이 다 죽는다면
뭐 혼전 중에 한 번 올라올 수 있겠지만 이번에도 항상 좀 늦게 올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목이 두껍고 이제 목스임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점도 운동이에요, 점도 운동. 이 더러블 애들 보면은 이제 점도 운동이 안 되는 애들, 고개가 높은 애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 위미제일도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아마도 인기 1위로 팔리겠죠, 3번이. 예, 뭐 3번, 뭐 5번도 사실 지난번에 제주 자체 경기에서 또 강력한 인기를 모았다가 안 된 말인데 5번이 순발력은 가장 빠른 말입니다. 이 말이 뭐 400도 안 됐고 과거에 800도 안 되긴 했지만 그래도 뭐 5번이 선행 전수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전 뭐 상대방에서는 5번을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호가 대길이 팔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3위 뭐 기록면으로 보나 편성으로 볼 때는 당연히 입상 순위에 와 있는데 이게 이런 편성에서도 어차피 늦게 올라오는 거는 경주가 빠르든 늦든 약편성이든 늦게 올라오는 건 늦게 올라와요. 그래서 위험 요소는 좀 있다. 3번이. 그 반면 굴림천하는 조건은 좋아졌다. 7이나 8은 어때요? 둘 중에 두 마리. 예, 둘 다 지난번에 보면 뒤에서 올라온 그런 뭐 복귀 내용과 걸음인데요. 8번 막 계승왕관이 8번이 그래도 뭐 체형이라든가 보면 뭐 기본적인 체형은 나쁘지 않고 지난번에 권육기수에서 이번에 안득수 기수 지금 권육기수가 기승 정지 중이기 때문에 지금 안득수가 올라갔는데 8은 훈련 때 상태라든가 이런 걸음 나쁘지 않기 때문에 8은 좀 더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자, 1경주는 좀 혼전세예요. 왜냐하면 인기 1위급의 말이 위미제일이 바닥에서 올라온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긴 예의주시하셔서 물론 모바일이기 때문에 뭐 강한 배팅은 안 하십니다만 오히려 그런 걸 노리면서 배당을 생각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2경주로 갑니다. 800m 3세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고요. 세게 보는 말이 뭐죠? 예. 그 3번만 3개 급 있네요. 3번이 사실 이 말도 보면 기본적인 체형이 좋았단 말이에요. 10마 때 나쁘지 않았는데 너무나 좀 보여준 게 없는 그런 스타일의 데뷔전을 치르다 보니까 이 두 번째 경기에서 놓쳤는데요. 역시나 순발력을 발휘하면서 뭐 끈기는 입상까지. 여기 보면 빠른 말이 9번 정도인데 9번은 아마 지난번 뛰고 나서 아마 습성 변경을 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느낌이 있고 3번이 다시 한번 선행을 간다면 뭐 지난번 정도의 걸음과 스피드라면 뭐 이번에도 연투가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9가 이제 지금 출전 마중에 무슨 가장 좋은 기록을 갖고 있고 또 재검 때 모습을 보니까 말을 참고 타게 하려고 상당히 말을 아주 끌리는 걸 제어하면서 말이 하도 지치니까 이제 직선에서는 고개를 완전히 틀고 뛰더라고요. 재검 때 보니까. 근데 또 이제 바로 세우니까 또 직진력이 생기는 그런 모습인데 승부만 건다면 뭐 구두 제가 볼 때는 따라가는 전개로 가능한 순위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7하고 10번 만급부하고 우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죠. 예, 7번은 체형은 큰 말인데 이게 워낙 말이 안으로 기르는 습성이 심하다 보니까 400m도 좀 지난번 약한 편성에서 힘겹게 왔던 내용이고 7은 좀 800은 좀 정력을 봐야 될 것 같고요. 10번도 이게 보면 그 전에 전혀 뭐 말이 뭐 형편시키다가 지난번에 갑자기 뛰어버린 걸음인데 기본적인 뭐 체형과 주행은 나쁘지 않은 말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갑자기 이렇게 잘 뛰어서 저도 좀 의외의 말입니다. 훌륭한 상태는 나쁘지 않은데 또 외곽 게이트고 기류가 바뀌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는 좀 약간 뭐 세게 보긴 쉽지 않은 그런 말 같아요. 어쨌거나 3하고 10이 한 집이죠. 이준호 마방. 네네. 이 집은 한 집 승부도 가끔 거는 집이기 때문에 걱정은 좀 되긴 돼요. 지금 뭐 5조는 기수가 승계약된 기수가 없습니다. 김지우 기수가 있는데 뭐 지금 임신 중에 공백이 있기 때문에 거의 유능한 타조 기수 위주로 지금 돌려가고 있고요. 타조 기수를 태운다면 뭐 당연히 지금 승부는 걸어줄 수 있는 분위기죠. 예, 이경주였습니다. (2017년 2월 3일) 금요일 제주 3경주입니다. 900m 제주 3세 이상 핸디캡 12회 접전 구도가 되어 있고요. 당근어천이 준비한 제주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경주입니다. 자, 지난 구정 전에도 제주 메인 승부경주 중배당 막권을 경마팬 여러분들께 제대로 꽂아드렸습니다. 그것도 금요일, 토요일 양 이틀 동안 중배당 막권을 정확히 꽂아드렸습니다. 3도 압축 구도로. 이번 제주 900m 이번 경주도 지난번에 사연이 있었던 마필, 확실한 사연이 있었던 마필이 이번에 아주 칼을 제대로 갈고 나오고 있습니다. 승부지가 마땅해요, 이번에. 그래서 그 마필을 키포인트로 맞춰놓고 그 다음에 걸음에 변동이 있는 마필들
채식 상태가 좋아진 말과 또 그렇지 않은 마필들 구분이 돼 있어요. 마방 내용으로. 그래서 그걸 가려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헛바람 잡아줄 인기마 도려내고 그래서 3도 압축 구도로 역시 지난 구정 전 제주경마 메인 적중처럼 제대로 중배당 막권을 꽂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3경주 허찬진과 함께 하시면 좋은 중배당 막권이 경마팬 여러분들께 전달이 될 겁니다. 자, 같이 화이팅 하면 됩니다. 자, 4경주로 넘어갑니다. 거리 900m고요. 3세 이상 핸디캡 12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신사고님 가장 세게 보는 말이 있다면요? 세게 본다기보다 좀 관심을 갖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 6번마 성음여왕입니다. 이게 지금 휴양 갔다 와서 2번의 경주를 치렀는데 지난번 경주에서 약간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훈련 과정에서도 좀 이 말에 약간 좀 과거에 보여주었던 그 정상 패턴에 아주 빠르고 강한 이런 훈련을 잘 소화하면서 컨디션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다 인기 말들이 추입형 말들이에요. 물론 앞에 갈 수 있는 말도 몇 마리 있긴 하지만 앞선이 약간 좀 주로 흐름이 앞선에 유리한 흐름이라면 6번마 성음여왕 좀 많이 컨디션이 올라와 있다. 관심을 갖고 싶습니다. 예. 뭐 좀 빠른 말이 안쪽에 튼튼 세상이 있습니다만 튼튼 세상도 장호성 기수가 타고서 지난번에 앞에 나가서 쥐어짰던 말이기 때문에 성음여왕이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6위 앞선을 정리하고 뒤에서 올라오는 말줄 중에 얘기가 될 텐데 당대 인류하고 황금의 신이 같이 뛰어본 전력이 있고 그 전력 중에서도 8번 당대 인류가 좀 이겼던 전력인데 8번하고 11번의 컨디션 얘기 좀 해주죠. 예, 둘 다 상태는 좋은 편입니다. 11번도 약간 최근에 기복이 있긴 하지만 이번에는 훈련 강도 대폭 높이면서 좀 나름 좀 의지를 보이는 내용이고 8번은 당대 인류도 이게 휴양 갔다 오면서 12월에서 1월로 오면서 단기 휴양 이후에 지금 6조 마방으로 옮기면서 그 다음부터 이 경주력이 살아났어요. 뭐 주행 습성도 기수가 잘 맞는 것 같고 8번, 11번은 꾸준하게 올 수 있는 분위기고요. 오히려 좀 약간 지금 오랜만에 나오는데 7번만 와흘대장도 얘도 지금 그 전에 뛰었던 레벨을 보면 한 단계 위의 레벨인 2000점 이하의 레벨입니다. 또 그런 말이기 때문에 7, 8, 11 이 취마들이 어느 시점에 움직임이 있을까 이런 부분이 포인트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입상 가능 마들에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제주 5경주로 갑니다. 1000m 제주 4세 이상 핸디캡 12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부담 중량들을 잘 평가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마필의 능력보다는 부담 중량과의 승부 의지. 그게 이제 이 5경주의 포인트가 되겠는데, 6번 태상노곤하고 8번 우당고목이 이제 부담 중량들이 가장 높게들 이제 형성이 돼 있어요. 이 두 마리의 컨디션하고 승부 의지를 먼저 체크해 볼까요? 예, 일단 6번마 태상노곤은 상당히 좀 저도 이런 핸디는 좀 어려워요. 그 지난주에 태왕별도 보여지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태상노군이 분명히 지금 말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 올라와 있고 1000m라면 뒷심이 가장 좋은 말이기 때문에 태상노군한테 유리한 흐름이긴 한데 핸들도 이렇게 9kg 가량이 올려버리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6번은 지금 아주 정상적인 훈련과 상태 아주 상당히 좋은 편이고 지난번에 오히려 부담이 낮았을 때는 장우성 기수가 유리하고 부담이 높았을 때는 김경훈 기수한테 맞는 이런 패턴 같습니다. 우성이는 약간 좀 앞에 붙이는 패턴이고 어차피 김경훈 기수는 뒤에서 참았다가 한 발 쓰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줬기 때문에요. 6번은 지금 정상 페이스로 볼 수 있겠고 11번은 지금 지난번 특별 경주에도 최근 2번의 경주가 특별 경주예요. 400과 800 특별 경주였는데 400에서는 말 상태가 안 좋았지만 400이다 보니까 입상을 했고 지난번에 확실히 상태가 약간 좀 말이 파행기가 심합니다. 파행이 심하다 보니까 800도 못 버티고 지금 5차, 6차까지 밀려났는데 이번에도 상당히 지금 걸음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11번은 거리도 늘었고 지금 정상적인 걸음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11번은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요건 그래도 괜찮은데 근데 부담 중량 9kg하고의 이제 싸움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은 정말 뭐 뛰어봐야 아는 거니까 네. 많은 이상이 없는데 참 어렵네요. 신사고 의원이 이런 핸드가 나오는 거예요. 가장 좋게 보는 말이 있다면요? 이번만 1대 태수는 이상이 없습니다. 1대 태수는 최근에 아주 걸음이 터진 말이고 역시 핸디를 올리고 훈련이 약하긴 한데 훈련이 약하지만 오늘 마무리 훈련 때를 보니까 뭐 걸음과 상태 이상이 없어요. 그 정도의 훈련에서도 꾸준하게 추진력을 발휘했던 말이기 때문에 이번만 1대 태수는
뭐 핸디가 다시 올라가긴 했지만 역시나 곽용남 미수 16주에 와서 아주 상당히 좀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2번은 좀 좋게 보고 싶습니다. 예. 제 추천만은 9번 직통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적중을 해서가 아니고 이 말은 기본기가 있는 전력인데 바닥을 쓸어놨다가 지난번에 이제 올려 붙인 거예요. 그만큼 근성을 올려놨기 때문에 상대들은 비록 강합니다만 제가 볼 때 인기말들의 과부중으로 인해서 마지막 한 발을 써줄 수 있는 작전이 9번 직통 쪽으로 걸릴 수도 있다라고 저 보고 있기 때문에 제 추천만은 9번 직통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6경기로 합니다. 1610m 한라 1등급 핸디캡 12회 접전 구도고요. 신사고 위원이 제주 마무리를 하는 신사고 위원의 제주 메인 승부 경기이기도 합니다. 자, 신사고 위원 출사표를 먼저 들어보죠. 예. 뭐 계속해서 제가 최근 1등급 경주를 추천 경주를 하고 있는데 충마 산정이 좀 뚫렸던 경주도 있었고 물론 아예 엉뚱한 말들이 와서 뚫린 경주도 있었고 좀 아쉬움이 있던 경주들이 몇 차례 있었는데 여기 나온 말들은 최근에 제가 좀 충마 산정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던 말들이 몇 마리 있네요. 약간의 좀 혼전도 있어 보입니다만 결국에는 좀 인기마 위주로 압축이 될 것 같습니다. 3번마 진보와 4번마 두루 그리고 6번마 중원대부 10번마 이쁜이 일단 4파전으로 압축이 되는데 여기에서 충마 산정 그리고 주력 막권의 결정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이번 경주에 딱 맞는 다시 한번 노리고 싶은 또 그런 말이 출전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노리는 그 말을 축으로 해서 다시 한번 승부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예. 자, 신사고 위원이 이제 이 구정설 연휴 전에 이제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제 예상을 하다가 보면은 저도 승부 주간을 갔다가 8, 9, 10, 11, 12까지 다 이기게 해드렸어요. 잘하다가 지난 구정 전이죠. 이제 승부 주간을 가졌는데 금요일 날 잘 마치고 토요일, 일요일 거의 백에 가까운 1-3창만 무려 30번을 한 그런 때도 있었어요. 이게 경마를 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적중이 안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사고 위원한테 이런 얘기 하는 이유는 경마 우리가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분명히 실력대로 가요, 항상. 그리고 사이즈대로 갑니다, 경마는.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진행해서 좋은 적중 만드시길 기원해 보도록 하겠고요. 라면 얘기는 토요일 경마에서 한 번 더 하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라면이 선착순인가요? 아니면 한량 없이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글쎄요, 처음에는 한 100박스까지는 네. 그냥 다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100박스가 아마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 보내는 양을 보고 일단 최대한 많이 보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간 그 부분은 토요일 날 얘기하고요. 저도 집에서 라면이 떨어졌다고 라면 사오라고 아까 문자가 온 것 같은데. 아파트에 사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안 되는 걸로 하고. 자, 예. 그러면은 토요일 방송에서 보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좋은 기운들이 2017년도 저희 위닝 경마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전달이 될 거예요. 기운도 그렇고 좋은 마번들, 경마팬 여러분들이 경마장에 가서 쓰실 수 있는 무기의 마번 그런 좋은 느낌들 받아가시고 토요일 경마에서 찾아뵙죠.